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조절 효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소년하고 소녀하고 이렇게 젠더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 변수 값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변수 값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높은 거하고 낮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하여튼 그 데이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두 개의 데이터 세트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이즈 데이터하고 걸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별이 이게 이제 조절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 조절 효과 분석을 할 때 아모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패스 계수라고 그러죠. 패스 코이피션트를 이제 서로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스하고 걸스의 그 모델을 두 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돌려 가지고 각각의 자료를 가지고요. 근데 그 패스들이 이제 그 값들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거를 이제 그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t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 1은 t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끼리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했는데 이 모델은 그 아모스 그 매뉴얼에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료를 그냥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디서 구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매뉴얼에 있는 자료를 그냥 이용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잠재 변수가 없어요. 잠재 변수가 없고 전부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냥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GPA 같으면 성적은 바로 있잖아요. 그 성적 점수가. 그래서 그런 아까 뭐 디렉트리 오브저버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잠재 변수가 아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그림 그릴 때 주의할 건 항상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항상 그 에러 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카데믹하고 어트랙트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에러 텀들을 지금 다 집어넣었죠. 여기 에러 텀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 조절효과 이거 분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일단 데이터만 분리를 하고요. 데이터를 두 개 세트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 다음에 그림을 한 번만 그리면 돼요. 한 번만 그리면 되고, 아까 봤듯이 이제 그 그룹 넘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룹 넘버 원이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그 조그만 창이 뜨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개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면 보이즈라고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뉴라는 걸 클릭하면 이제 두 번째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그룹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걸즈라고 집어넣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 파일에 가면은 그 두 개 그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즈하고 걸즈가 나타나면 각각의 경우에 이제 데이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름도 한 번씩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 박스 안에 이름들도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웃풋에 가서 이제 그 t 검정 그 통계량 값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하고 비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패스의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하고 걸스의 패스 이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그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는 요거 크리티컬 레이쇼 디퍼런스라는 거 요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 아까 말씀드렸고, 비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파라미터를 비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웃풋에 가면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있었죠, 그죠? 거기 가면은 보이즈 걸스 그 밑에 그 왼쪽에 보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보이즈 걸스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보이즈를 선택하면 보이즈에 대한 에스티메이트가 나오고, 그다음 걸스를 선택하면 걸스에 대한 에스티메이트가 나오죠. 그 에스티메이트 그 옆에 보면은 파라미터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동일한 경로의 그 파라미터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PA to 아카데믹 그걸 만약에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보이즈의 그 파라미터 네임하고 거기 패스에 걸스의 그 다음에 가서 그 파라미터 이름하고 뭔지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그 페어와이즈 파라미터 컴패리전이라는 데 가면 그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만나는 부분이 그 파라미터들끼리 만나는 부분이 그게 t 검정 통계량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결정하는데 사실 이제 t 값은 따로 그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n이 굉장히 크면 t 대신에 z 값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t 값이 그 뭐 예를 들면은 알파 0.05일 때 z 값이 1.96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2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합니다만은 2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치를 가지고 t 값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죠, t 값이. 근데 절대치 씌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2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2보다 크면은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다는 기무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각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보다 클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96이지만은 뭐 거의 그러니까 알파가 0.05일 때는 2를 보통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패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모델을 보면은 GPA2 아카데믹부터 해가지고 패스가 전부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래서 그 6개를 다 일일이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T 값을 보고 T 값이 그 2보다 이제 큰 경우에는 기무가서 기각하니까 그때는 고 패스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경우에 고 패스에 대해서는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성별 조절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unconstrained 모델하고 constrained 모델이라는 걸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unconstrained 모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조건을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constraint이라는 게 이제 제약을 두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제한하다. 그래서 제약을 안 두는 모델이고 constrained 모델은 그 제약을 두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약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패스의 그 코에피션트 있죠? 개수들이 같다는 거를 거기다가 제약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해서 그 모델들이 서로 이제 그 같은지, 그죠? 다른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만약에 그렇게 제약을 가했는데도 별 그 다른 점이 없다 그러면은 그 제약이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모델들이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그 제약을 가한 모델하고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델하고 이제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그게 이제 그게 같지가 않다는 거고, 같지가 않다는 거는 뭐냐면 개수값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난다는 거는 뭐냐면 조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아모스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메소드 1 할 때 그냥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여기 지금 6단계부터 합니다만은 일단 그 조건을 이제 거기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죠? 그 패스 비교하고자 하는 그 패스에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그 모델이 있잖아요. 보이즈에 대한 거하고 걸스에 대한 거. 그래서 일단 보이즈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패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패스 있죠? 거기 가가지고 뭐 아까 봤듯이 뭐 B1이라고 이렇게 그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개수값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B1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걸즈를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그 패스에다가 그 걸즈에 대한 그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패스 이름. 그러니까 패스 값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아까도 봤지만 올 그룹이라는 데 그 앞에 체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걸스에 가가지고 G1이라고 암만 입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입력을 해도 그 보이즈에 B1 입력한 거 있죠? 그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해야만 이제 G1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이거 체크 안 해가지고 그죠? 그걸 G1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헤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미리 주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거만 하면 사실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디폴트 모델이라는 거 이제 클릭해갖고 그 unconstrained 모델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new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델 B로 하든지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모델 B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는 이제 제약 조건을 거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라는 게 아까 B1하고 G1을 뭐 같다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calculate estimate를 그죠?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이제 그 아웃풋에 가면 그죠? 모델 컴패리전에 이제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델 B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 A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p 밸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p 값이 여기도 물론 이제 카이 스퀘어 값 갖고 하는 겁니다만은 p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그죠? 귀무가설이 기각하게 되죠. 귀무가설이라는 건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모델 간에 차이가 없다는 건데 p 값이 만약에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기각하게 되잖아요. 기각하면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 패스 계수들 있죠? 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절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못하면 이제 모델 간에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약 조건을 넣었는데 이제 차이가 없다는 거는 그죠? 그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계수값에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모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절 효과 분석을 할 때는 자료를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지금 성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자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자료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특정 변수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의 조절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변수 그 값들 있잖아요.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보다 큰 것들의 자료 따로 모으고 평균보다 작은 거 있죠? 그 자료를 따로 모아가지고 자료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성별에 대한 조절 효과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에러 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룹이 한 개거든요. 그래서 보이즈 걸즈로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이즈를 클릭하면 보이즈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걸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걸스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보이즈를 먼저 클릭하고요.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걸스를 클릭을 해서 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뭐 보이즈든 걸스든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에러의 이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에 가서 이 경우에는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그죠? 그 다음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뷰에 가서 텍스트 아웃풋에 가서 에스티메이트에 가면 여기 아래 보이즈 걸스가 있죠? 그래서 보이즈에 클릭을 하면 여기 파라미터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파라미터 이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아카데믹하고 GPA에서 아카데믹 가는 그 경로 있죠? 그거가 차이가 있는지 보이즈하고 걸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 걸스의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14죠. 그 다음에 보이즈에 가면은 그 경로가 파라미터 1이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1하고 파라미터 14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페어와이즈 파라미터 컴패리전. 이걸 클릭하면 파라미터 1하고 파라미터 14가 있는 요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 t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값이 0.398입니다. 그래서 t값이 1.96보다 크면 그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작잖아요. 그죠? 1.96보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이 안 됩니다. 여기서 기무가설은 이제 그 패스 경로 개수가 같다는 기무가설이거든요. 그거 이제 기각을 못 하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하여튼 비교하고 싶은 그 경로 있잖아요. 거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GPA2 아카데믹을 일단 한번 우리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다가 일단은 B1이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걸즈를 클릭을 해서 직관을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요 디폴트 모델이라는 게 있죠. 여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하고 뭐 아무 이름이나 괜찮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제 모델 A라고 집어넣고요. 디폴트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B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constrained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B1하고 G1이 같다는 거를 이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에 가면요. 모델 컴패리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모델 B에 대한 우리가 그 제약한 그 모델 있죠? 그것하고 디폴트 모델 A하고 비교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다는 거, 그게 귀무가설인데 여기 B 값을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B 값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알파 값보다 크죠. 그래서 기각할 수가 없죠. 기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3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